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평범한 투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커피 2잔 가격에 첫 달 구독료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상세한 기업 분석 리포트와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시장 리뷰 리포트를 구독해 보세요.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스페이스X의 상장이 2026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주항공 섹터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죠. 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상장 기업으로 IPO가 진행될 경우 빅테크의 서열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상장 타겟인 기업 가치는 1.5조 달러 수준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 시총 규모 순위로는 탑10 반열에 들어올 수도 있는 엄청난 덩치죠. 이만큼 큰 기업이 비상장 기업인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도의 새로운 빅테크가 시장에 상장되면 이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고요. 우주항공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들로도 수급이 옮겨 붙어서 섹터 플레이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단순한 민간 우주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우주 산업 생태계의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발사체인 펠컨 9, 차세대 초대형 발사체인 스타쉽, 그리고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까지 스페이스X는 발사부터 위성, 통신, 그리고 데이터로 이어지는 우주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이미 완성한 상태입니다. 이를 잘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각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들 또한 몸값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여러 번에 걸쳐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평범한 투자 채널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기업인데 우주 발사체 분야의 강자인 로켓랩이나 관측위성 개발 분야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관찰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빅테크와 AI 분야만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른 산업군의 기업들이 많이 주가 조정을 이어왔는데요. 내년도 2026년에는 다시 우주항공 분야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우주 분야에 대한 내용을 새로 발표를 했는데요. 팩트시트는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공식 설명 자료를 의미하는데 우주를 단순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 그리고 통신 주권, 그리고 미사일 방어, 마지막으로 차세대 산업 경쟁력,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핵심 전략 분야로 명확하게 우주 산업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팩트시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 개발 가속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와 국방부 예산의 민간 위탁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방산과 위성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였습니다. 이 기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스페이스X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환경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즉, 시장은 이미 다시 한번 우주항공 섹터에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선반영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6번째 군 조직인 우주군을 공식 창설을 했습니다. 이 조치의 의미는 매우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주가 더 이상 과학과 연구의 영역이 아니라 상시적인 군사, 방위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결국 위성 발사, 통신, 감시, 그리고 미사일 경보 시스템이 지속적인 발주 산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사실 미국 국방부의 위성 발사와 통신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였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변화 중 하나는 나사와 국방부 발주 방식의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전통 방산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던 구조였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하게 이 방향을 바꿉니다. 비용이 싸고 속도가 빠르고 재사용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사의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인 커머셜 크루와 ISS 보급 계약, 그리고 군 위성 발사 계약, 이 핵심 사업들을 스페이스X가 연달아 수주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스페이스X가 보여준 가장 결정적인 경쟁력은 단언컨대 재사용 로켓인 팰컨 9일 겁니다. 기존 발사 비용이 1회당 수천억 원에서 스페이스X는 재사용을 함으로써 비용을 5분의 1 내지는 10분의 1 수준까지 절감을 했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예산 측면에서도 스페이스X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발사 물량이 대규모로 스페이스X에 집중이 되는데요. 트럼프 일기 2017년에서 2020년 동안 스페이스X의 성장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연간 발사 횟수로만 본다면 2016년에 약 8회 수준에서 2020년에는 무려 26회 이상 수준으로 증가했고, 글로벌 상업 발사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1위로 올라섰죠.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2015년 약 12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약 460억 달러 수준을 인정받을 만큼 기업 가치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 시기에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즉,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스페이스X의 핵심 성장 동력 대부분이 트럼프 일기 때 정책 환경 속에서 태동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트럼프 캠프의 우주 항공 팩트시트, 민간 주도 안보 중심의 우주 전략,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한 기대감, 이 세 가지가 과거와 매우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트럼프 2기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다면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 더 큰 규모로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타링크라는 이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상황이고, 발사 기술은 훨씬 더 완성 단계에 있으며 IPO라는 명확한 출구 이벤트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산업 사이클 초입이라는 시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었던 로켓랩은 미국 뉴질랜드 기반의 민간 우주항공 기업으로 우주 발사부터 위성 제작까지 엔드투엔드 우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스페이스X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로켓랩의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런치 서비스, 발사 서비스인데요. 일렉트론 로켓은 소형 위성 전용 발사체로 미국에서 스페이스X 다음으로 발사수가 많은 발사체입니다. 뉴트론 로켓은 중형급 발사체로 아직까지 개발 중인 단계인데 스페이스X의 팰컨 9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스페이스 시스템, 우주 시스템입니다. 소형, 중형 위성 플랫폼, 그리고 우주 부품과 소프트웨어, 심지어 위성 설계와 제작, 운영 솔루션까지 포함하는 종합 우주 사업인데요. 즉, 로켓랩은 단순한 로켓 발사 서비스 업체를 뛰어넘어서 우주 인프라 전체를 구성하는 기술 플레이어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트론이라는 중형 발사체는 스페이스X의 팰컨 9처럼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발사 비용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로켓랩의 차세대 기술의 집약체인데요. 기존의 소형 발사체인 일렉트론에서 중형 발사체로 확대시키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위성들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비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일정이 연기되면서 상용화가 현재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로켓 구조물의 퀄리피케이션 테스트가 끝났고 실제로 비행과 구조 내구에 대한 능력 검증은 끝난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미 버지니아에서 발사를 위한 컴플렉스 3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인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중반쯤에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막바지 단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에 발사될 예정인 뉴트론은 미국 스페이스포스의 National Security Space Launch NSSL이라고 하는 페이지 3의 레인 1 프로그램 경쟁 자격을 이미 확보한 바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최대 56억 달러 규모의 국방 발사 계약이고 뉴트론은 그 중에서도 재사용 중형 발사체로 경쟁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미국 우주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발사 공급사 풀에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과 함께 로켓랩이 신규 참여자로 공식 추가가 된 부분이라서
얼마나 경쟁력을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새로운 신규 계약이 사실 로켓랩의 주가를 폭발시켰는데요. 바로 SDA, 미국 우주개발청의 대형 위성 발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주를 받게 된 것인데요. SDA는 Space Development Agency의 약자인데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우주개발청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위성 시스템과 다르게 다층 그리고 대량의 위성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의 저지연 통신, 미사일 경보, 추적, 그리고 방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죠. 골든돔 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SDA가 23 트래킹 레이어 프로그램으로 총 72대의 IR 기반 미사일 경보, 추적 위성을 발주를 하면서 그 중에 로켓랩은 18대의 위성 공급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규모로는 8억 1,600만 달러 규모이고 로켓랩에 있어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성에는 고성능 적외선 센서와 스페이스 프로텍션 센서 등 첨단적인 국방 기술이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로켓랩은 이번 수주권에서 럭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L3 해리스 등의 전통 국방 기업들과 동급 레벨의 계약자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발주가 주로 대형 방산기업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재사용, 소형 위성, 그리고 고주파 통신이나 저지연 네트워크 등 민간 기술 기반 기업들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SDA 대규모 위성 프로그램에서 로켓랩이 프라임 컨트랙터로 선정된 것은 단순한 기술 공급을 넘어서 미국 국방부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태고는 몰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